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기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삼각비로 표현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들 법칙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클리드는 삼각형을 3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직선은 두 점을 한결같이 이으면 만들어지므로 현대 기하학은 삼각형을 동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을 차례로 이어서 만든 닫힌 도형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처럼 3점 ABC가 있을 때 이들 3점을 차례로 이어서 닫힌 도형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임의의 삼각형으로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에는 3개의 변이 생기고 3개의 변은 3개의 끼인 각을 만드는데, 이들 3변과 3각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3변은 관례에 따라 꼭지각의 꼭지각 문자의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앞에서 삼각형의 합동조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3변이 같은 경우에 XSS 합동과, 2변과 끼인 각이 같은 경우에 SAS 합동과, 2각과 1변이 같은 경우에 SAAS 합동이었습니다. 합동이 된다는 것은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다는 유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하나보다 많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도 합동을 정의할 수가 없겠지요. 합동은 같아야 하니까요. 유일성과 합동의 관계가 잘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삼각형이 하나 정해지면 그 삼각형은 유일하므로 6요소의 값도 유일하게 정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렇게 확실하게 한 값을 가지는 6요소 중에서 3가지를 아는 경우에는 나머지 3가지를 대수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임의의 삼각형의 6요소를 포함하여 몇 가지 도형 요소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삼각비는 기준각 하나에 대해서 6가지의 삼각비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들 삼각비는 기준각을 중심으로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개의 삼각비 값을 알면 삼각비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5개의 삼각비 값을 대수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ABC 중에서 임의의 각을 잡아서 시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타는 각 A일 수도 있고 각 B일 수도 있고 각 C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일단 임의의 각 시타에 대해서 하나의 삼각비 시타의 값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삼각비 시타는 삼각비로 표현한 3개의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적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식은 서로 다른 2개의 삼각비로 되어 있으면서 6가지 삼각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사인 시타와 코사인 시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은 탄젠트 시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탄젠트 시타와 시컨트 시타를 가지고 있는데, 시컨트 시타는 코사인 시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코탄젠트 시타와 코시컨트 시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각각 탄젠트 시타와 사인 시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삼각비의 값을 알면 3개의 방정식을 차례로 풀어서 나머지 5가지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시타의 값을 알면
첫 번째 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아니죠. 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시타는 1을 풀어서 코사인 시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인 시타의 값과 코사인 시타의 값으로 탄젠트 시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지요. 사인 시타와 코사인 시타, 탄젠트 시타의 값을 알면 나머지 역수의 삼각비의 값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값이 주어진 삼각비가 탄젠트 시타라면 두 번째 식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차례로 나머지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이 주어진 삼각비의 종류에 따라서 처음 적용하는 식을 달리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이 과정이 잘 이해되었죠? 이번에는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개의 값을 아는 경우에 나머지 3개의 값을 대수적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비의 6요소를 구하는데 적용하는 수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사인 법칙은 각의 사인 값과 대변의 비가 모두 같다는 내용으로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식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또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로 3개의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식은 두 각의 사인 값과 대응하는 두 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개의 값 중에서 3개를 알면 방정식을 풀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의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주어진 임의의 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제1법칙은 3개의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식은 3변과 두 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5가지의 값 중에서 4가지 값을 알면 방정식을 풀어서 나머지 1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도 3개의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변에 대한 식의 형태와 각에 대한 식의 형태로 2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식은 3변과 1각의 코사인 값으로 되어 있어서 4가지 값 중에서 3가지 값을 알면 방정식을 풀어서 나머지 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적용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가지를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각각의 각과 변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6요소 중에서 3가지를 뽑는 방법은 3변만으로 된 경우와 2변과 1각으로 된 경우와 1변과 2각으로 된 경우와 3각으로 된 경우가 있겠고 이외의 경우는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번의 경우는 삼각형의 유일성이 보장되지만 3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모두 닮은 삼각형으로 무수히 많으므로 부정이 되어서 나머지 3변을 특정한 값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제외하고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3가지 요소를 구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변의 값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해야 할 값은 3각에 대한 값이므로 매우 간단합니다.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에서 3변의 값 스몰 ABC가 주어진 경우에 각으로 표현된 코사인 제2법칙의 식은 각의 코사인 값과 3변으로 되어 있으므로 3변의 값을 대입하며 3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값을 구하였으므로 각의 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삼각비표
삼각비죠. 삼각비표 또는 삼각함수표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삼각비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하였죠. 이번에는 두 변과 한 각의 삼각비 값을 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하여야 할 값은 나머지 한 변의 크기와 나머지 두 각의 크기입니다. 이 경우는 주어진 삼각비의 각이 두 변에 끼인 각인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끼인 각인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각이 임의의 각으로 크기가 시타인 각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두 변은 A와 C로 하여 각 B를 끼인 각으로 만들면 구하여야 할 변은 끼인 각의 대변인 변 B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의 대변에 해당하는 변으로 된 코사인 제2법칙의 식에 두 변의 값과 코사인 값을 대입하면 대변의 값인 b제곱만 미지수로 남으므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주어진 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삼각비 표에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삼각비로 주어져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가로 하나의 변의 값을 구하면 세 변의 값을 알게 되었으므로 각의 코사인 제2법칙으로 두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 변과 한 각을 알고 있으므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인 값이 필요하든지 코사인 값이 필요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어진 각이 끼인 각이 아니라면 주어진 두 변의 대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각이 끼인 각이 아니고 주어진 두 변 중에서 한 변에 대한 밑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하여야 하는 값은 나머지 한 변과 나머지 두 각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두 변은 AC라고 하고 주어진 각은 A와 C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C는 변 C의 대각이므로 각 C와 변 A에 대한 사인 법칙의 식을 이용하면 변 A에 대응하는 대각의 사인값 사인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A와 각 C를 알고 있으므로 삼각형의 내각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여서 각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각 모두를 구하였죠. 또 각 B가 포함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로 한 변과 두 각을 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하여야 할 값은 나머지 두 변의 크기와 나머지 한 각의 크기입니다. 이번에도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값이 주어진 변을 A라고 하고 주어진 두 각은 B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여야 하는 요소는 변 BC와 각 A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각을 알고 있으므로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이 일정하다는 증명유기에 의해서 나머지 각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각과 한 변의 값을 알고 있으므로 변 A가 포함된 사인 법칙의 식을 이용하여 나머지 두 변 B와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각형의 6요소 중 세 가지를 아는 경우에 나머지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경우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서 삼각형의 요소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각형 6요소 구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수선의 발과 관련된 성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강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있고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하고 삼각형의 내외곽의 이등분선 정리와 메넬라우스의 정리 그리고 체바의 정리 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일반적인 성질을 살펴본 다음에 삼각형의 오심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